민주당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비명 행사 때문에 상당히 빠졌다가 이종섭 이슈 등으로 해가지고 정권심판론이 재점화되면서 상당 부분이 좋아졌어요. 저희들 분석에 의하면 특히 경기도에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그 일종의 사천 논란, 사당화 논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총선 이 공천 과정에서는 민주당에 상당한 악재가 됐는데, 사실은 정치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게임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 용산에서 이종섭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그리고 또 황상무 수석의 일종의 언론에 대한 겁박 발언, 이런 부분들이 돌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잠깐 잊었던 정권 심판론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사실은 그런 파장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자책골에 가까운 여러 가지 지금 그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덮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지금 민주당이 이 기세를 계속 갖고 갈 수 있느냐의 부분은 결국은 저는 오롯이 이재명 대표한테 저는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 정치 리더십이 공천 과정에서 사실은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정권 신망론 때문에 민주당의 그런 부분이 가려지고, 또 하나의 부분은 지민 비조라고 하는 조국 혁신당이 뜨면서 지역은 민주당이 찍고 비례대표는 이 조국 신당이 찍는다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천에 상당히 지금 이 반발했던 세력들이 할 수 없이 지금 투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라도 민주당이 지금 약진을 하는 그 모양새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재명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이제는 사법을 빼고 이재명 리스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법적 문제, 이렇게 검찰의 기소, 재판 이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국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표심을 던지는, 표를 던지는 이 총선에서의 당의 간판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사법 리스크에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 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산돼서 이제는 이재명의 리스크로 더 커졌다는 부분, 이 부분을 만약에 관리를 못하면 사실 민주당은 이 페이스를 또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가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가게 되면서 여론조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계층이 많다고, 특히 20, 30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도 잘 안 잡히고, 중도도 잘 안 잡히고, 자기 편들이 많이 뭉쳤다가 자기 편들이 좀 느슨해졌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민주당의 어떤 올해 터줏대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이제 민주당은 정통적으로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다는 거죠. 완전히 이재명 당이 되었고 경기 동구연합당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실제 이재명이가 지금 공천을 완전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이 110명도 훨씬 더 되고, 그 외에 나머지 공천 받은 사람들 수십 명도 사실상 이재명에게 나를 세우기를 포기한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장동 변호사나 결국 자기 비서나 자기 부인 비서도 다 공천 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상 이렇게 뻔뻔한 공천을 DJ나 YS도 못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위에 가고 있는 측면이 상대가 어느 정도 싸움을 할 줄 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판이 또 금방 뒤집어질 수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 관계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비롯되는 이 캠페인 전략의 미스가 상대적으로 지금 그나마 민주당의 우위가 요 근래 들어서 두드러지게 보이게 만들 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재명 리스크로 민주당이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지가 이렇게 빠져버린다든지 선거의 위기가 찾아올 수 올까요? 삼자구도면은 그게 가능할 수가 있는데 양자구도예요. 양자구도여서 이재명 리스크, 지금 분명히 지금 문제가 커지고는 있지만 이 이재명 리스크가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중간 평가의 프레임이 이상으로 크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리스크가 문제가 되어도 이번 선거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선거 이후가 문제가 되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보면은 어떤 방향으로 이 공천을 하는 거 봐서는 국민의힘이 집권 후반기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름이 안 가요.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금 이재명 리스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공천으로 풀어나갔어야 됐는데 그것을 못하고 오히려 공천자 중에서 막말을 하거나 수정주의 역사관에 입각한 이상한 또 뭐 히로부미 이야기라든가 일제시대 때 뭐 평가 이상한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재명 리스크를 활용할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린 면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어떤 그 속에서 급부상인 게 조국 혁신당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뭐 보통 비례대표 투표 정당에서는 이제는 뭐 30% 내외로 그 나오고 있어 10석이 아니라 10서너 석까지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단 조국 현상은 분명히 있는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저는 뭐 초창기만 하더라도 조국 신당은 기껏해 열린민주당 정도 될 거라고 봤는데 제 생각이 틀렸던 이유는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양당의 공천 과정에서 사라져버렸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 실정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세력들이 도대체가 민주당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투쟁을 해야 될 때 자기 사람 심는다고 저렇게 치고받고 싸운다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실망감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검찰개혁과 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의 선명성에 상당히 박수를 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그쪽으로 몰려가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국혁신당이 뜨는 순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윤석열 리스크가 그 용산에서 또 발동이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 지금 상당히 민주당 내의 그런 비판에 대한 목소리 그리고 바깥에서의 윤석열 이 정부가 잘못한 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조국혁신당이 그러한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는 그 민심이 한쪽으로 모이면서 이것이 상당히 그러니까 부각될 수밖에 없던 측면이 있다. 아마 이번 총선에서 나름대로 교도부를 마련하면 아마 민주당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양새까지 벌어지면서 상당히 재밌는 나름대로 이 지금 간전자 입장에서 흥미진진한 일종의 3자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의 3자 구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국이 다음 대선에 나오려면은 대법에서 파기환송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기환송돼야 되는데 이제 조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요. 원래 총선에 누구 찍을 거냐는 거는 작년에 한 1년 전부터 민주당이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한 10몇 프로 높게 나왔는데 이재명이가 어지간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빠졌지요. 특히 그 빠진 사람들 중에는 친문 그룹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민주당 내나 야권 지지자들 내부에 친문 그룹이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친문을 갖다가 해체시키고 있는 그 이재명의 불만을 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지만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존재했다고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조국이가 당을 만든다니까 거기에 뭐 묻지마 따지지 마로 들어왔고, 여기에 하나 가세된 것은 뭐 중도에 있거나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조국을 지지한다라고 대안으로 생각하는 건 없다고. 이미 조국이라는 건 한국에서 도덕적이거나 법적으로 끝난 인물이라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재명이 조국을 제거하려고 놀고, 저 사람은 자기가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은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 포용해서 당내에서 경쟁을 하고 이게 아니라 제거하려고 놓을 거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2심까지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하면 좋은 깜빵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 만들어 놓은 것이 유지되느냐? 유지 안 된다고 난 보고요. 조국은 깜빵 가고 남은 당은 이재명이한테 흡수될 수 있다는 거죠. 조국은 깜빵 입구에 좀 가까이 가 있고, 이재명은 깜빵 입구에 약간 멀게 있다는 거죠.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조국이 월등하게 불리한 거죠. 지금 그걸 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조국 지지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조국이 아무리 10석을 얻든 20석을 얻든 대법원에서 이걸 갖다 파기환송을 시키면 법원이 지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일단 조국 현상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일단 당내의 양분된 두 계파들의 갈등, 그것이 하나의 표출된 모습이 있습니다. 친문 세력 그리고 친명 세력, 그리고 그거를 또 받쳐놓은 옛날의 문파 개딸 이 세력들의 그 갈등 구조는 도무지 화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화해를 할 수가 없었고, 그런 그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 플러스 다른 리스크까지 등장하면서 조국 현상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 부분이 촉발된 부분은 여러 측면이 있지만은 호남이 좀 더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컷오프 되거나 경선에 참여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다들 어디를 보고 있었냐면 조국 혁신당 여기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나는 그때도 좀 의아했던 게 조국 혁신당 후보로 나와서 민주당이 텃밭인 호남에서 될까? 근데 그 사람들은 확신을 하더라고요. 조국 혁신당 후보가 신당을 만들면 지역구 나가면 다 된다고. 저기 조국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 지금 현재 이 검찰 권력의 이 사법 정국을 만드는 데는 사실 조국도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이재명이 더 많이 제공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탄압받고 핍박받는 거는 조국이가 더 많이 받고 있다. 그쪽 말로 해서 짠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조국 혁신당은 조국이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진행될 거든 3년 후가 아니면 8년 후도 내다보고 대권 주자로 나갈 수 있다고 보고 결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권 주자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지금 결집하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 두고 조국을 대체할 지금 다른 인물이 잘 없는 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당은 이재명으로 봐서는 조국 이 당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부분일 거예요. 특히 그것이 비례대표에서 이게 평가가 나버리잖아요. 오히려 비례대표는 민주당이 보다 더 높은데 물론 교차 지원이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교차 지원이 아닌 실제 그런 식으로 지지율의 차로 나타날 경우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거죠. 요즘 몰빵 해가 빵 들고 다니더만요.